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중 4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란군, 호르무즈 재봉쇄, MOU 위반 탓, 이화영 위증 유죄, 야당 특공세 돌입, 노태악 수사 의뢰 권고, 선관위 총체적 부실, 선관위 강제 이송 안 한다, 11시간 후 번복, 제주 영동 200mm 폭우, 태풍이 장마판도 바꾼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슈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와 선관위 투표함 사태, 오늘 놓쳐선 안 될 소식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이틀 만에 다시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겨우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 이란군이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가 현지 시간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란 종전 양해각서 MOU 발효로 지난 18일 통항이 재개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재봉쇄 발표 직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군은 그 발언 직후 정반대의 선언을 내놨고 합의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군 성명은 미국이 MOU 제1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봉쇄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는 합의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미국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계속해서 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법원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하나에 정치권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받았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조작 수사 프레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던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 주장으로 사법체계를 공격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며 조작 수사 프레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판결이 쌍방울 대북송금 본안재판 전반에 미칠 파장과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정치 지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소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26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기구가 열흘간의 조사 끝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한정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열흘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으며 실무자 징계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위원회는 보고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사전투표제도의 종폐 여부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해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선관위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이번 조사로 공식화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보고체계 미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책임 소재가 급까지 올라간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의 규모와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투표함 강제 이송 안 한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이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바뀐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 53분 선관위는 경찰에 긴급 경비 협조를 요청하며 투표함 반출 방침을 다시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수백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김은혜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육상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두고 공식 입장을 낸 뒤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이송,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는 이를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행동 사이에 11시간 간극, 그리고 공문에 담긴 물리적 충돌 우려의 실체가 이번 논란의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제주 영동 최대 200mm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7호 태풍까지 발생하면서 올 여름 장마 시작 시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오후 전라권으로, 밤에는 중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남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20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청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21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동해안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으며 현재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기상당국은 이 태풍이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 전부터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만큼 앞으로의 기상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선관위가 강제 이송 없다고 밝힌 지 1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이송을 요청한 배경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